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드네요. 제가 알려드릴 사연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순탄한 이혼은 없다는 것을요. 저 역시 질리게 데이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요.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희망 한 줄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남편과의 이혼을 서두를 수 있었고 거기다 사이다 복수까지 한 방 날렸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통해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제 친정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고 시댁 역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혼은 서로의 배경을 보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비록 사랑이 바탕이 되어 성사된 결혼은 아니지만 호감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어느 정도 정도 들었고요. 아무쪼록 우린 결혼했고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며 지냈어요. 그러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뒤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저녁 약속 없죠?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친정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아, 장인어른?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나 혼자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가요. 작년에도 나 혼자 다녀왔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생신인데 축하해드려야죠. 얼굴 본 지도 꽤 됐고. 당신 안부 궁금해 하세요. 가서 얼굴 비추면서 축하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한가하게 생신이나 축하할 사람이야?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축하는 무슨 축하. 그런 건 당신 혼자 갔다 와도 충분하잖아. 잔말 말고 혼자 다녀와. 별것도 아닌 거를 귀찮게 하기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장인어른인데 축하드리는 게 뭐 그리 귀찮다고 이래요. 아, 글쎄 귀찮대도. 하루 동안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당신이 알기나 해? 집에서 팔자 좋게 노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하늘 같은 사방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계속 토달 거야? 출근하기 전부터 잘하는 짓이다. 남편의 말을 듣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생각하셨죠? 저도 이런 남자란 걸 알았다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무뚝뚝하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할 줄은 몰랐죠. 그래도 신혼 때까지는 어느 정도 평범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본인 세상이 된 듯 심취했나 봐요. 그때부터 아나무인의 삶을 시작했죠. 아주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막아줄 중재자인 시아버님이 없으니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 마음대로 굴기 일쑤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놈이랑 뭐하러 사냐고 의아스러우실 거예요. 확실하게 버릇을 고쳐놓거나 이혼을 하는 게 정답이라 여기시겠죠? 저 역시 이혼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휴,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신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술 좀 마시겠다는데 신소리 하지 말고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당신 많이 취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마시려고요? 아이씨, 이게 자꾸 말대꾸하네. 야, 너희 집 망하는 꼴 보고 싶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난 네 하늘 같은 서방이고 다 망해가는 네 친정 집구석 살려준 은인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꾸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직 주제 파악이 덜 됐구나.
좋아.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매로 가르치는 수밖에. 남편은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본인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건 기본이고 손찌검까지 일삼았죠. 이런데도 제가 왜 등신같이 참고 있었냐고요? 그건 친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까. 친정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다행히 시아버님께서 막아주신 덕분에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었지만 돌아가신 뒤부터는 남편이 친정을 도와주면서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라는 약점을 쥐고 말이죠. 넌 나한테 잘해야 해. 우리 집안 아니면 니네 집 사업 벌써 망하고도 남았어. 결혼 잘해서 나한테 빌부터 사는 것만 납작 엎드려 살란 말이야. 짜증나게 말대꾸하지 말고. 너만 아니었으면 난 더 잘 나갈 수 있었어. 다른 놈들은 처갓집 잘 만나서 탄탄대로 한다는데 난 이게 뭐야? 내가 니네 집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하냐? 어?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었다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제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을 등에 업고 남편의 폭언과 폭력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혼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같이 안 왔니? 네, 저 혼자 왔어요. 하기사 일이 좀 많아야지. 공사 다망한 사람인데. 그나저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그냥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서요.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 잘 왔다. 안 그래도 집으로 보내줄 게 하나 있었는데 네가 챙겨가면 되겠구나. 이거 가서 김서방한테 전해주렴. 이게 뭐예요? 요즘 김서방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몸보신 좀 하라고 준비했어. 귀한 거니까 잘 챙겨 먹여라. 갈 때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싸줄게. 김서방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놨거든. 귀한 음식에 좋아하는 반찬까지 지극정성이시네요. 그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마다. 김서방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딸 시집 정말 잘 간 것 같아. 잘 갔다마다. 김서방 집안 아니었으면 우린 진작에 끝났을 거다. 그러니 김서방한테 잘해. 남편이라고만 생각 말고 우리 집안의 절대적인 은인이라 생각해라. 아버지 말씀 명심해. 엄마도 같은 생각이니까 혹여라도 김서방 심기 건드리는 짓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전적으로 내조에 힘쓰면서 잘 챙기면 김서방이 우리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니? 우리한테는 김서방이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니까 잘 모신다고 생각하고 김서방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그나저나 임신 소식은 없니? 빨리 애를 가져야 할 텐데 이거 큰일이네. 안 되겠다. 엄마가 임신 잘 되는 보약 하나 지어줄 테니까 그거 꾸준히 챙겨 먹어. 내가 아는 사람 그 한약 먹고 임신했다더라.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어머, 얘가 미쳤어. 결혼했으면 애를 가져야지. 김서방 닮은 떡두꺼비 하나 낳아봐라. 그럼 김서방이 지금보다 우리한테 더 잘하지 않겠니? 현재로서는 우리가 김서방한테 유일한 가족인데 안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애가 있어야 부부 사이 더 돈독해지는 법이다. 하루빨리 아이 가질 생각만 해. 친정 부모님은 집안 사업을 이어가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관해서도 조금도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딸이 행복하게 지내는지 마는지 그 어떤 것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친정사업을 잘 도와주기만을 바랬죠. 사업이 조금 어려울 때마다 남편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그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아니, 안 봐도 눈에 훤했습니다.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모든 걸 알게 된다고 해도 두 분은 눈 하나 깜짝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저 네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혼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실 거고 아마 제가 독단적으로 이혼했다면 저를 원망하며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테죠. 그걸 너무도 잘 알기에 하나만한 소리를 내뱉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혼이란 단어를 삼켜야만 했어요. 약 단계를 더 올리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네, 요즘 통 잠을 못 자서요. 눈만 감으면 많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혀요. 깨어있을 때 모든 게 지옥이니까. 잠을 잘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자고 싶거든요. 수면제 더 센 걸로 처방해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도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보시죠. 그건 불가능해요. 해결하기에 제가 많이 지쳐 있거든요. 순종이란 말 다들 아시죠? 저는 어느 순간 반복되는 삶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눈만 뜨고 사는 것처럼요. 조금도 저항할 생각을 못했어요. 부모님과 남편에게 세뇌되어 무능력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도망쳤어야지. 왜 아무것도 못하나 답답하게 여기시겠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이란 시간을 계속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남편의 갖은 폭력과 폭언에 저는 저항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텅 비어버린 인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얼굴 보니까 짜증나서 못 견디겠네. 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네 집구석에 너까지. 아이씨, 돈 나올 구석 하나 없어. 야, 너 니네 부모한테 가서 돈 좀 받아와. 갑자기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기는. 당장 회사 넘어가게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막아야 할 거 아니야. 빨리 가서 돈이란 돈은 다 긁어와. 내가 살아야 니네 집안도 사는 거 알지?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얼른 돈 가져오란 말이야.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친정에 가서 돈을 긁어 오라니.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 어제 술 많이 마셨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뭐야, 너 친정 안 갔어? 내가 가서 돈이고 뭐고 싹 다 챙겨오라고 했잖아. 나는 당신이 술김에 한 말인 줄 알고. 갑자기 돈은 왜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안다고 해결해 줄 수 있겠어? 그럼 알려주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해봐요. 내가 도움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퍽이나 도움되겠다. 지금 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야. 돈 마련해오지 않으면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사업이고 뭐고 다 넘어갈 판이라고. 뭐, 뭐라고요? 아니, 멀쩡한 회사가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물 만난 고기처럼 펑펑 쓰며 지내더니 결국 일을 치고야 말았어요.
사실 남편은 사업에 큰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많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밑에 사람한테 일을 다 맡겨놓고 부어라 마셔라 놀러 다니더니 아주 대형 사고를 쳤더군요. 회사를 돌보지 않고 돈까지 손댔으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터진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빨리 친정에 가서 돈을 구해오라고 난리를 쳤어요. 이미 처분할 건 다 처분한 상태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정도 무슨 돈이 있을까요? 아니 있어도 주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너 바보니? 왜 이렇게 미련해? 엄마가 말했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김서방이 정신 못 차리고 다닐 동안 몰래 몰래 빼돌렸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이제 어쩌면 좋아.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었는데 이제 어쩐담?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아서 한푼이 아쉬운 마당에 김서방 저렇게 돼서 어쩌면 좋아요. 그러지 말고 너 얼른 이혼해라. 그래야 위자료든 뭐든 빨리 건지지. 그게 다예요? 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제껏 하나뿐인 딸 이용하면서 도움받아 놓고 이혼까지 마음대로 휘두르시려고요? 결혼, 이혼 이런 건 원래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머,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언제 억지로 결혼시켰어? 너도 좋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 마당에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셈이니?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빨리 이혼해야지. 안 그래도 그놈 마음에 안 들었어. 돈 좀 있다고 시건방져서는 아주 장인장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너 당장 헤어져. 그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네 짐 다 챙겨와. 네 나이 아직 젊고 애도 없겠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어. 재혼이요? 왜요? 이번에는 돈 많은 이혼남이랑 결혼시키려고요? 정말 당신들 대단하네요. 난 당신들한테 뭐죠?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의 돈벌이 수단인가요? 다른 데서 보면 자식한테 부모는 늘 죄인이고 한없이 미안해하던데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식 앞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악마들이에요. 아무리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어도 당신들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내 부모가 원하는 일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쩜 이런 상황에서조차 당신들은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할 수 있죠? 생각을 안 한다니. 이게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들한테 난 그저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앞으로는 당신들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부모라는 이유로 참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삶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혼하던 혼자 살던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던 뭐든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빠지세요.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겁니다. 애지중지하는 사업 부디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참 허무하더군요. 그동안 뭐 때문에 허수아비처럼 살아온 걸까? 제 삶이 너무도 딱하고 가여웠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아온 건지 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놓을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요. 죽기 전에 날 위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로써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남편 때문도 이용만 하려는 친정도 그 어떤 이유도 아닌 저를 위해서 말이죠. 그동안 바보같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큰 용기를 낸 셈이었어요. 참 어리석게도 이혼 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현재 익숙한 불행을 선택하며 산 저를 원망하며 단단한 껍질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뭐라고? 이혼? 이게 미쳤나?
제 집에 가서 돈이나 구해오라니까 뭔 되지도 않는 소리야. 혹시 니네 부모가 그러든?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이혼하라고? 맞아요. 당신이랑 얼른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부모님 뜻으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날 지옥으로 몰아넣은 당신과 이용만 하려는 부모에게서 이만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혼은 무슨 이혼? 내가 미쳤냐? 그나마 쥐고 있을 게 너희 집인데 대가리에 총 맞았냐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나 절대 너랑 안 헤어져. 그러니까 허튼 생각 말고 돈 구해올 생각이나 해. 한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쉽게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대로 안 죽어. 두고 봐.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설 테니까. 네 부모한테 똑똑히 전해.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나한테 이제 부모도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 놔줘요. 그동안 당신 입맛대로 살아줬으니까. 앞으로 날 위해서 살게 허락해줘요.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고? 너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나한테 맞고 욕을 처먹어도 버티고 있던 거. 그거 돈 때문이잖아. 내가 그동안 네 부모한테 준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날 외면하시겠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등 돌리려고 발 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넌 나한테 인질이거든. 내가 널 쥐고 있는 이상 뭐라도 도와주겠지.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제 자식인데 나 몰라라 하겠어? 그러니까 이혼 같은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돈이나 구해와. 내일까지 돈 만들어 오라고. 남편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때려 부쉈어요. 돈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 한순간 망하게 생겼으니까 물불 가릴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한껏 돌아간 눈으로 미친 듯이 던지고 욕하고 아주 생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4명의 남자가 껄렁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향했고 남편은 그런 그들을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 줄 돈은 잘 마련돼가나? 곧 있으면 이자 낼 날인데 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 너 망하게 생겼다며? 그럼 내 돈은 제대로 이자 낼 수 있겠어? 그, 그럼요. 그때까지 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우리한테 거짓말하면 진짜 큰일 나. 그동안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여줬지? 우리 화나면 진짜 무서운데. 정말이에요. 처가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갚을 능력 돼요. 그래? 아, 그럼 다행이고. 뭐 좋아. 우리는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돈 절대로 떼어먹을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죽어. 난 특히 내 돈 떼어먹는 새끼들이 제일 용서 안 되거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알아서 돈 준비해.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알겠어? 네, 네. 깡패로 보이는 남자들은 남편을 비웃으며 집을 나갔고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 사람들 뭐예요? 당신 설마 사채라도 쓴 거예요? 그래, 사채 끌었었다. 그게 왜? 안 그러면 회사 다 넘어가고 망할 판인데 방법 없잖아. 당신 미쳤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데 돈을 함부로 빌려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요? 그러니까 구해오라는 거 아니야. 돈 안 구해오면 저 새끼들이 날 어떻게 할지 몰라. 넌 네 남편이 죽을 판인데 태평하게 이혼 소리나 짓거리고 있냐?
빨리 돈 구해와.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라고. 아무리 회사가 넘어갈 위기여도 그렇지. 겁도 없이 사채를 끌어쓰다니. 남편이 벌인 짓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이혼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즉시 이혼장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번졌지만 질긴 시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직 준비를 못해서 폭행과 폭언에 관한 증거들이 미흡했습니다. 또 남편은 가식적인 연기를 펼쳤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 이혼을 주장하는 거라며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들더군요. 우리의 이혼 소송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하루빨리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 숨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젊고 예쁘장한 아가씨였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왔냐는 제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밀치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집을 찬찬히 살펴보더라고요. 이봐요. 누구냐고 묻잖아요. 내 말 안 들려요? 나 그쪽한테 볼 일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집이 넓네. 이 정도로 잘 사는 줄은 몰랐는데 이거 땡 잡았는걸? 뭐라고요?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놓고 뭐가 어째요? 여기 아줌마 집 아니잖아. 남편 집이지. 돈 많은 남편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집주인 행세는 좀 오버 아닌가? 이봐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이야기부터 들어요. 난 아줌마한테 할 말 있어서 온 거니까. 그 여자는 제 집인 양 편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다리를 꼰 채 선글라스를 벗어 제 두 눈을 똑바로 보더군요. 내 소개가 조금 늦었죠? 제대로 인사할게요. 나 그쪽 남편 애인이에요. 뭐? 애, 애인? 네, 애인이요.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연애만 하려고 했거든요. 괜히 유부남 잘못 건드리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좋게 좋게 연애만 하려고 했는데 덜컥 애가 생겼어요. 돈 뜯어내려는 꽃뱀 취급할까봐 친절하게 증거까지 가지고 왔으니 잘 한번 살펴봐요. 여자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사진을 주워들어 살펴봤어요. 이게 남편 애라고? 네, 맞아요. 그동안 임신한 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벌써 임신 6주 차라네요. 우리 자기한테 들었는데 둘 사이에 애가 없다면서요? 그럼 조강지초도 아니지 뭐. 애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짐 싸서 나가면 되겠다. 그렇죠?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원망하지 마요. 같은 여자로서 유감이지만 어쩌겠어요? 애가 생긴 걸. 그렇다고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낳기로 마음 먹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내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겠더라고. 우리 자기 회사 사장이고 잘 살잖아요? 임신으로 신분 상승하게 생겼는데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지. 그러니 그쪽이 조용하게 물러나요. 어차피 애도 없어서 나쁠 거 없잖아.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나한테 잽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여기 남을 수 있겠어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괜히 울고불고 눈물 짜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봐야 초라한 건 그쪽일 테니까. 이건 내 마지막 조언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은 지켰으면 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렇게 막대하고 회사까지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다니.
아주 공사다마하게 돌아다니셨구나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쁨에 찬 웃음이요. 왜냐고요? 남편의 바람만큼 확실한 이혼 조건이 어디 있나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에 저는 기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서둘러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았어요. 미쳤어요? 갑자기 손을 왜 잡고 난리예요? 이거 나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만 말해줘요. 정말 그 사람 애인 거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아무리 내가 나쁜 년이어도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손 좀 놓고 말해요. 뭐 동정표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뭐야? 고마워서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언제 이혼하나 징글 맞았는데 그쪽 덕분에 쉽게 해결될 수 있게 됐어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래? 미쳤어? 충격받아서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요.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남편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었는데 계속 안 해준다고 버티는 바람에 진흙탕 싸움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남편 애까지 임신해서 나한테는 그쪽이 은인이지 않겠어요? 뭐, 뭐야? 내가 은인이라고? 아니,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돈 잘 버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당신 정신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혼은 무슨 이혼?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아야지. 아, 혹시 위자료 거하게 받아서 혼자 편하게 살 생각이었나? 그렇다면 좋아요. 어차피 이 집 안주인 되는데 그깟 콩고물이 아깝겠어요? 조용히만 물러나 주면 얼마든지 줄게요. 아니요, 됐어요. 그깟 위자료 없어도 돼요. 아니, 어차피 줄 능력도 안 되거든요. 네? 그쪽이 잘 모르나 본데 그 사람 망했어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라고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사채까지 끌어다 썼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내가 가져갈게요. 바람 피웠다는 증거로 사용하려고요. 고마워요, 정말. 그쪽 덕분에 깨끗하게 이혼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망했다니. 뭐 사채? 아, 잘 나가는 사람이 사채는 무슨 사채를 썼다는 거야? 제 말에 여자는 크게 당황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다고 벌어진 일이 없던 일로 바뀌는 게 아닌데 말이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는 그 여자를 향해 저는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그 여자는 제 미소에 망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서둘러 제 손에 든 사진을 빼앗아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줬고 우리들이 초음파 사진 하나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어딨어? 내 돈 가져와! 뭐, 뭐야, 이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당신 애인 사채까지 손댔다고. 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딱 봐도 감이 오잖아요? 돈 받으러 온 사채꾼인 거. 어이, 아줌마. 당신 남편 어디 갔어? 내 돈 주기로 해놓고 이게 잠수를 타? 나 더 열받기 전에 당신 남편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꼭지 돌아버리면 여자가 뭐가 없어. 남자들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조한 애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 그 사람 아내 아니에요. 우리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돈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받아요.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남편이랑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 인간 아이까지 임신했거든요. 나는 도장만 찍어주면 조용히 물러날 거니까 앞으로 그 인간에 관한 거라면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요. 뭐야, 아주 가지가지하네. 아가씨, 이 아줌마 말이 맞아? 네, 네? 아유, 맞냐고! 사기꾼은 손을 들어 위협했고 내연녀는 크게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가정 있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애는 바로 지울게요. 당장 병원 예약해서 지울 거고 깨끗하게 헤어질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헤어지기는 왜 헤어져요? 귀한 생명인데 함부로 지우면 안 되죠. 그럼 이 아이를 낳으란 소리예요? 미쳤어요? 다 망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놈이 뭐가 좋다고 애를 낳아요? 나 완전 속물이에요. 돈 잘 벌고 능력 좋아서 애 낳고 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나 조금도 관심 없어요. 애한테 정도 없고요. 제가 지은 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조용히 숨지가 살 테니까 저 좀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모님. 네? 그건 곤란한데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내가 왜 놓쳐요? 난 이 사진으로 증거 내세울 거고 모자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그 인간이랑 결판 낼 거예요. 친정 믿고 이혼 안 하려고 버티는 것도 모자라서 살찔꾼들 피해 도망다니는 남편이랑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지름길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내게 그쪽은 은인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이런 거지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떠안아요?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면 처벌받는다는 거 톡톡히 배웠으니까 제발 저 좀 놔주세요. 내연녀는 제게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억울한 듯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잘들 놀고 있다며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더니 내연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울기는 왜 울어?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이 사람이 아내 얘기는 해도 실제로 내통하고 있는 사이는 아가씨란 거잖아. 여기는 이혼 소송 중이니까 언젠가는 이혼할 거고 아가씨는 그럼 애도 임신한 상황이니까 그놈 어디 있는지는 아가씨가 더 잘 알겠네. 그럼 우리랑 같이 좀 가줘야겠어. 네? 제가 가기를 어디 가요? 좀 몰라요. 그 인간 어제부터 연락 안 됐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연락할 거 아니야. 아무리 도망다니는 신사라도 제 새끼 임신한 여자한테 쉽게 버릴 수 없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안 잡아먹으니까 우리랑 같이 있으면서 그놈 어디 있는지 그 정보만 알려주면 돼. 자, 사무실로 가자고. 싫어요. 이거 나요.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경찰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사채꾼들은 내연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내연녀는 끝까지 반항하며 제게 신고 좀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묵묵부답인 채로 사라져가는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초음파 사진을 챙기고 거실에 녹화 중인 카메라까지 챙겼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할 때 남편의 폭력성이 담긴 영상만 있으면 바로 이혼 종료할 수 있다는 말에 작은 카메라를 사서 거실 한쪽에 설치해 놨었어요. 물론 아무도 모르게요. 영상에는 내연녀가 남편과의 불륜을 인정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며칠 뒤 법정에서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몰골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꼴이 그게 뭐예요? 당신 그 사람들한테 맞았어요? 그래, 맞았다. 네가 돈만 구해왔어도 내가 이렇게 얻어터질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엄한 사람 탓하지 말아요. 애초에 일을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언제 나한테 의논하고 사고 쳤어요? 본인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일 만들었으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쭈, 이것 봐라. 나한테 찍소리도 못 내던 게 신나서 떠드네. 나랑 이혼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불륜 증거를 토대로 이혼 판결이 떨어진 날, 남편은 여기저기 맞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를 탓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인간과 정말 끝이 났으니까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그 인간한테 나올 돈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님 명의로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웃긴 건 남편도 몰랐던 땅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놓으신 땅 같았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위자료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야무지게 진행했어요. 몇 천이라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받은 땅은 제법 평수가 넓었습니다. 팔아서 처분하면 값이 꽤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그 땅이 아쉬워 저를 찾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놔주려고 사신 땅을 네가 왜 가로채냐고, 이 나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네 남편은 사채꾼들한테 쫓기면서 이렇게 얻어터지는데 아내란 게 땅이나 가로채고 말이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내가 너희 집에 해준 돈이 얼만데? 받을만 하니까 받았죠. 우리 집에 해준 돈은 나랑 별개의 일이에요. 그렇게 억울하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도로 토해내라고 하던가요. 난 이 땅 받을 권리 있어요. 그건 당신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진작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은 채로 멍해지니까 사리분별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이 날 때려도 내게 폭언을 일삼아도 당연한 듯 감당하고 살았으니까. 부모에게조차 하나의 부속물 취급당하며 살아오니 남편도 당연하다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은 이상 그 누가 날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대접해 줄까요? 내가 날 지켜야겠다 마음먹었고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위자료 명목으로 준 땅은 감사히 잘 받을게요. 그간 많이 당해줬으니까 이 땅 받을 권리 충분하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요. 앞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웃기지 마. 네가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넌 영원히 나한테서 못 벗어나.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거든. 날 떼어놓고 싶거든. 그 땅 다시 가져와. 도로 나한테 넘기라고! 땅만 있으면 어느 정도 빚도 청산할 수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제게 넘긴 땅을 아쉬워하며 탐을 냈어요. 그래서 계속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몇 번 저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가기도 했고요. 하는 수 없이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알고 내연녀까지 절 찾아와 소송 멈춰달라고 사정하더군요. 말했잖아요. 그쪽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 수술 받았어요. 그깟 놈이랑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아서 다 정리했다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러세요. 저 진짜 가진 거 없는 애예요.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사모님은 그 인간한테 비싼 땅이라도 받으셨다면서요. 돈도 많으면서 몇 천 받자고 상간녀 소송 건 거 정말 치사하다 생각되지 않아요? 이혼하는 바람에 그 사채꾼들한테 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시냐고요. 그쪽이 그 인간이랑 왜 바람 피웠는지 알겠네요. 둘 다 어쩜 본인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탓만 할 수 있죠? 그 인간이랑 바람 피운 덕에 쉽게 이혼할 수 있어서 고맙지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럴 거예요? 내 덕에 이혼한 거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용서하면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우습게 여기겠죠. 나중에 또 같은 죄를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요. 이참에 개가천선할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찾아오지 말아요. 계속 찾아와서 못살게 굴면 추가 소송 걸 테니 감당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던가요. 두 인간의 지긋지긋한 괴롭힘에 접근 금지와 적당한 협박으로 막아냈습니다. 그 둘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했고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땅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 물론 친정과는 아직도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저만 생각하며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